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저와 와이프는 올해로 결혼 7년이 된 부부입니다. 저희에겐 잊지 못할 황당하고 우픈 결혼기념일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날 이야기만 하면은 저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오곤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때는 3월, 그 해는 결혼 5년째 되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유난히 초밥과 회를 좋아했던 와이프에게 기분도 낼 겸 간만에 초밥 뷔페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신나서 승낙을 했고 우리는 그날 점심때 초밥 뷔페를 가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저녁에 가야 음식 가짓수도 많고 퀄리티도 좋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낸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드님께서 한자리에 오래 못 앉아있는 성격이시다 보니 차라리 그냥 아이 없는 시간에 가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올 심산으로 점심때 먹기로 했죠. 요새 외식할 시간도 없었고 오랜만에 외출이기도 했고 들뜬 마음에 콧소리를 흥얼거리며 화장하라고 귀걸이를 걸고 있는 와이프를 보고 있자니 저도 같이 신이 났습니다. 사실 전 오늘 그녀에게 선물할 반지를 미리 구매해서 숨겨놨습니다. 평소 결혼 반지나 청혼 반지가 전부 다 금색으로만 해왔었기에 매번 매끈한 백금 반지를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에게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주문한 반지가 아슬아슬하긴 했어요. 다행히 식사를 가기로 한 금요일 전날인 목요일에 도착을 했고 직접 택배사로 찾아가서 빼돌려두곤 기다린 거였죠. 그날 식당 오픈까지는 시간도 남고 해서 간만에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냈고 저희 둘만의 여유를 즐겼어요. 평일 주간이라 사람이 없는 공원을 거닐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벤치에 누워서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도 구경하고 다가오는 길냥이들 쓰다듬어주며 가방에 있는 비스켓을 부셔서 던져주기도 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이벤트를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와중에도 여러 번 미리 상상 속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1시쯤 되었을 때 저희는 초밥 뷔페를 먹으러 이동했어요. 드디어 입장.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이벤트를 하면 너무 황당하고 멋대가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식사를 한 후에 음식 속에 반지를 숨겨서 보여주마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벤트를 언제 하면 좋을지 타이밍만 보느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참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좋아할 만한 초밥들을 한 접시 듬뿍 담아 퍼옵니다. 그리고 평소 초밥에 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와이프에게 내가 당신 먹기 편하게 밥을 반씩 덜어주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심을 안 하겠죠. 바로 그때 자연스럽게 담아온 접시에 밥을 반씩 덜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초밥을 다 먹으면 그때 보일 수 있도록 맨 밑바닥에 백금 반지를 몰래 쓱 끼워 넣기.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작전이었죠. 이제 한두 접시 정도 먹었고 더 지체하면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지금 이때다 싶어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초밥들을 한 접시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와이프에게 밥을 반씩 빼주겠다고 결혼기념일이니까 내가 이런 것 좀 해주고 싶다며 으름장을 놨죠.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하하하하. 고맙게도 와이프는 음료를 가지러 가겠다며 자리를 일어났고 저는 그 사이 초밥들의 밥을 반씩 줄여내고
나름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기 시작했죠. 외곽에다 초밥을 싹싹 돌려놓고 중간에 다른 먹거리들을 두고 그 맨 밑에 반지를 숨겨놓는 데 성공합니다. 초밥이 모양이 상해서 누더기 같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플레이팅이 됐다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깜짝 이벤트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 흥분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리곤 태어난 척하기 위해 음료수를 떠오르는 척 컵을 들고 음료수 타는 곳으로 갑니다. 가면서 만난 와이프에게 내가 기똥차게 해놨다며 능글맞은 웃음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음료수를 새로 리필해서 자리로 돌아오니 와이프의 표정이 어리둥절합니다. 그 접시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저도 잽싸게 테이블 여기저기 눈을 굴려봤지만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반지를 숨겨둔 그 접시가 사라졌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고 와이프는 무슨 영모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면 된다며 태연히 넘어가려 합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거긴 내 반지가 있어.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내 반지를 숨기는 것을 봤나? 그래서 훔쳐간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카운터로 뛰어가서 반지를 도둑 맞았다고 신고를 했고 직원분들은 도와주겠다며 어디에 반지를 두셨던 것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그러니까 음식 속에 있어요. 음식 접시 안에 제가 넣어놓았거든요.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 그랬다며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가까운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라 바로 카운터 쪽 CCTV를 확인한 결과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헐. 모니터 속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 수차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음료를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도 안 앉았던 그 테이블에 직원이 찾아왔고 접시를 치우는 과정에서 먹다 버린 음식들 접시인 줄 알고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멋지게 플레이팅이 되었다며 흡족을 했었는데 직원이 보기엔 그냥 먹다 남은 음식 같았나봐요. 그 즉시 저는 반지를 찾기 위해 직원에게 얘기를 했고 다행히 버린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짬통 속의 반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싫은 티 안 내고 짬통 속을 뒤져서 반지를 찾아주신 직원분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와이프도 비록 짬통 속에 처박혔던 반지지만 기분 좋게 받아주었고요. 반지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며 그렇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특별한 5년차 결혼 기념일로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징크스가 생겼는지 그 후에 모든 서프라이즈 이벤트들을 다 실패하더라고요. 생일 때 선물을 주려고 미리 11번가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뒀거든요. 근데 11번가가 매월 11일마다 할인 쿠폰이 나와요. 아휴, 하필 그 타이밍에 그것을 쓰겠다며 내 아이디로 접속을 했다가 내가 선물 주문한 걸 들켜서 깜짝 선물 실패. 6년째 결혼기념일날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둔 선물이 택배 오길 기다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배송이 와서 와이프가 받게 돼서 실패. 정말 대박인 것은 올해 화이트데이였어요. 올해 6살 된 아들이랑 짜고 엄마한테 깜짝 선물을 사러 가자고 계획을 세웠죠. 마침 아들도 신난다며 알았다고 했고 저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들, 네가 엄마한테 가서 아빠하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온다고 얘기해. 그렇게 나가서 아빠랑 몰래 엄마 거 깜짝 선물을 사러 가자 했더니 아들이 알겠대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가서 하는 아들의 말. 엄마, 자전거 타러 간다고 얘기하고 아빠랑 몰래 선물 사올 테니까 기다려. 뭐가 이리 손발이 안 맞는지 참.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단 하나의 이벤트도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저는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매번 변했다 식었다 해요. 그래요, 변했죠. 예전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그녀가 알아줄 날이 오겠죠. 그녀가 나의 진심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은 아마 그날이 인생 최대의 서프라이즈가 아닐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녀는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녀가 집에 없는 시간에 몰래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오글오글 거리셨죠? 오늘은 편안한 이야기로 한 페이지를 장식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